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한 것은 꼭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경전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의 공덕을 이제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 신자는 부처님한테 뭔가 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짓는데 부처님이 없으니까 그런 복 지을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걱정 마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똑같은 것이 있다. 그 첫째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 줘서 배부르게 하면 그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다. 아픈 사람을 약 줘서 치료를 하면 그게 부처님한테 올린 공양의 공덕과 똑같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면 그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기독교식으로 이걸 표현하면 배고픈 자가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가 아픈 자가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나 같은 얘기죠. 그들에게 올리는 공양의 공덕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똑같다. 이게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날 저녁에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는 공양을 가지고 그것도 돌로 만든, 쇠로 만든 불상 앞에 음식을 가지고 올리러 가면서 길 옆에 배고픈 사람은 외면하는 게 우리의 지금 신앙 형태다. 돈이 생기면 절을 크게 짓고 불상을 크게 만드는 게 복 짓는 일이다. 근데 경전에는 그렇게 안 써놨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불경보다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그 작은 자를, 목마른 자에게 물을,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헐벗은 자에게 옷을, 아픈 자에게 약을, 나그네 된 자에게 영접을,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면회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불교는 3가지로 표현했다면 성경에서는 6가지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았냐.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1절 사이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대형 교회를 짓고 또는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저도 그럼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가난한 여인이 아기 배고프다고 우유 사달라는데 내가 못 사줬어요. 근데 이 잘못된 나의 행위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돕는다기보다 우리가 최소한도 내가 배고파 봤을 때 먹는 거 중요하니까 배고픈 거는 배고픈 자는 배부른 자가 도와야 되고, 교육을 못 받은 자는 교육 받은 자가 가르쳐야 되고,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돌봐야 되고, 어린아이는 어른이 돌봐야 되고,
늙은이는 젊은이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부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라면 그게 자연스러움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데서 우리가 먹는 거 조금 줄이고 입는 거 조금 줄이고 쓰는 거 조금만 줄인다면, 내가 한 끼 줄이면 가난한 지역에 가면 10명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가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여기에 한 끼 줄이는 게 저기 가면 10명이 먹을 수 있고, 여기 비싼 음식 한 끼 먹는 것이 저기 가난한 사람에게 100명의 음식이 되는 게 그게 기적 아니냐.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시작할 때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애가 학교를 안 간다. 수백 명이 학교를 안 간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남 밑에서 모아가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운방을 쳐서 교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생긴 대로 만들어서 벽돌로 건물을 짓자. 근데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야, 애들이 누구 애지 내 애가 아니지 않냐. 니들 뭐 좀 내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땅이라도 내라. 무슨 땅은 있다는 거. 와서 일은 할 수 있지 않냐. 예. 그래. 그럼 우리는 앞으로 교실벽에다 이렇게 붙이자. 누가 돈 얼마 냈다 이래 붙이지 말고 누가 며칠 와서 일했다 이렇게 붙이자.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짓는 만큼 짓고 하는 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 해갔다. 어제 동남아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이 지난 30-40년 이렇게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래.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사철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름에 엄청나게 덥다. 누구 나라보다 더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스님은 그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스님은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 더우면 옷 하나 벗고, 더 더우면 물속에 들어가고, 그래도 더 더우면 땀 뻘뻘 흘리고 지내지 어떡하겠어.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더 추우면 난로 피우고, 그래도 추우면 뭐 좀 떨지 어떡하겠어. 그런 것처럼 못 배운 애가 있으면 이렇게 뭐 가르치면 되고, 교실이 남 집에서 하면 되고, 교실이 없으면 남 밑에서 하면 되고, 돈 좀 생기면 음악이라고 치우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어떻게 극복했냐? 일이 어렵다는 거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 돈이 없는 게 큰 건물 짓겠다. 그러니 어렵지. 돈이 없어서 애들 못 가르친다. 남 밑에서 하면 되지. 조금 생기면 음악 쳐놓고 하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자꾸 크게 하려고, 많이 하려고, 자랑하려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이거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결국은 나한테 돈이 10만 원 있는데 나 혼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보다 배고픈 사람들 쭉 데려가가지고 10명 같이 밥 먹으니까 기분이 훨씬 더 좋더라. 혼자 먹고 그래가 맛있는 거 먹어봐. 살찌는 것밖에 더 되나? 그러니까 이런 관점, 누가 칭찬을 받거나 뭐 하늘나라에서 복을 주거나 이게 아니라
이것이 더 내 삶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절대로 희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하나의 관점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는 만큼 해보자. 그래서 내가 좋은 일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게 좋게 말하면 뭐 좋은 일 하면 그거 구걸 아니냐? 네 좋은 일 하면 네가 하면 되지. 왜 남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남이 보고 와, 그거 좋은 일 했다. 나도 좀 보탤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끔은 이제 뭐 모금 캠페인을 한다. 훈련용으로 하긴 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사람도 복되고 우리의 행위도 복되는 거 아닐까. 그래 이 남을 위해서 희생이 없어야 된다. 내 삶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이 희생이 아니다. 이건 나를 잘 가꾸는 일이다. 이런 관점을 먼저 가지고 남한테도 좀 도움이 되면 더 좋지 않냐. 쓸모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 쓸모가 있다. 뭐 빗자루도 쓸모가 있으면 놔두지만 쓸모가 없으면 갖다 버리지 않냐. 내가 세상에 쓸모가 있다는 것은 내가 유용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정토회에서는 자원봉사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한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우리가 뭐 크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남이 보시한 돈은 가능하면 100% 필요한 사람에게 다 가도록 하자. 그래서 JTS는 아마 지금 보시한 돈의 행정비로 아마 한 3% 쓰이는 건 모르겠어요. 10%까지 올라갔는지. 그래서 너무 규모가 커지면 자꾸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 그 지을 때 선생님 어디서 구했냐 이래서 그 걱정 하나도 할 거 없다. 동네 사람 뚝 불러. 야, 초등학교 나온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 청형적인 2명이 손 들어요. 너 어디까지 나왔어 하니까 6학년 나왔대. 너는 8학년 나왔대. 그래, 너희 둘이 선생 해라.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식 듣고 몇 달 있으니까 딴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지도 선생 하겠대. 그래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어떤 대학생을 만났는데, 감동했다고. 자기 그거 와서 참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주에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와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학교 모양이 됐어요. 저는 학교 모양도 몰랐어요. 걔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지나야 졸업을 하는데, 이게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 점심 주는 바람에 이 학교를 오게 됐어요. 원래 1학년밖에 없었는데 점심 주는 바람에 학생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6학년이 뭐 5명, 5학년이 7명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1회 졸업생이 6명 됐나? 그래서 남자 셋은 중학교 가고 여자 셋은 못 갔어요. 그 여자 셋이 와가지고 막 자기도 중학교 가고 싶다는 거야. 만들어 달라는 거야. 야, 내 지금 초등학교도 못 만들어 헐떡거리는데 무슨? 그러고 제가 이랬어요. 나도 이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중학교는 내가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애가 내 자취하면서 내가 공부했다. 누구도 그냥 해. 집에서 해. 내가 이랬다. 그 다음에 여학생이 또 3명인가 4명이 더 졸업했는데
때로 모아고 왔어 7명이 울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야 너 애들 가르칠 수 있니? 애들 돌볼 수 있니? 예 그러더라. 그러면 유치원 만들 때서 누가 오전에 유치원 선생하고 오후에는 중학교 과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중학생은 유치원 선생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이제 1, 2학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간에는 이제 4, 5학년 가르치고 중학생 가르치고 이렇게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학교를 운영했는데도 뭐 인도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 학교가 아니고 그냥 시험만 쳐가 합격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성적이 대부분 상위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애들만 다니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니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도 문제가 있다 해서 가게 되고 북한도 어렵다 그래가 돕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활동이 조금 확대됐고요. 필리핀은 뭐 제가 시작만 했지 여기 우리 이원주 대표님, 노재국 대표님, 그다음에 이규철 대표님 이런 분들 필리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더 맡아가지고 지금 80여 개의 학교를 지난 20년 동안 지어냈거든요. 거기는 이제 운영 안 하고 학교를 지어가 주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회사하다 그만둔 박진환 대표님이 뭐 거의 해외 활동을 이렇게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일은 다 딴 사람이 했는데 이름은 너 이름으로 나온다. 다 법륜스님 이름으로 나와요. 내가 조금 미안할 때도 있지만은 뭐 내 역할이 얼굴 역할이니까 뭐 이렇게 지금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자원봉사자 아마 인도의 학교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1년씩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도 아마 100명이 넘을 거예요. 필리핀도 수십 명이고요. 전 세계 활동에 전부 1년씩, 2년씩, 3년씩 이렇게 봉사하고 마치 군대에 갔다 오듯이 이 젊은이들이 다녀오면서 그것이 축적돼서 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첫째는 무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잘 살게 해준다가 아니다. 미니멈 인간답게 생존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 먹어야 하고 병든 사람 치료받아야 하고 애는 제때 배워야 된다. 그 제때 배워야 된다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못 다니면 학교를 무조건 지어주는데 중학교는 잘 안 지어줘요. 근데 세월이 바뀌어가 요새 중학교도 지어주는 것 같아요. 필리핀도 보니 중학교를 몇 개나 짓고 고등학교까지도 짓고 그래요. 드디어 이제 캄보디아는 대학교 기숙사도 지어주고 저는 뭐 성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회 전체가 이제 바뀌니까 일종의 고에서 뭘로 갔다? 이제 개발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탄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마을 개발, 집도 지어주고 집도 수리해주고 도로도 닦아주고 농수로도 놓고 울타리도 치고 하는데 조건은 다 자기가 해야 돼. 재료는 다 제공하되 자기가 해야 된다. 도와주세요. No.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칙은. 네가 많이 하면 많이 지원하고 적게 하면 적게 지원하고 안 하면 지원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수행자니까 인간의 삶을 물질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해야 성취욕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도와주려면 좀 제대로 도와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떤 NGO도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기 싫으면 말아라. 나는 이제 스님이라서 유리한 게 있어요. 내가 이마 기억 같냐? 내가 많이 공부하는 사람인데 너가 집을 지으려는데 시멘트가 없다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지. 야, 이마 네가 결혼해가 네가 사는데 네 집 네가 지어야지. 네가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네가 내 집 지어줘야지. 나는 이제 이렇게 동네 가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조마조마해요. 스님이 막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니까. 그래서 처음엔 약간 오해가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맞다고.
그래, 맞다고. 그래서 지금 부탄에서 하는 것도 정부가 하면 다 해달라는데 스님이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 우리 형제도 안 도와주는데 스님이 라마가 도와주는데 우리가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었대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부탄 정부도 고개를 갖다가 떠는데 스님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더니 되네 이래요. 근데 제 입지가 그럴 땐 좀 유리해졌어요. 그 저는 뭐라고 하면 야, 네 자식인데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내 보고 뭐라 그러냐? 야, 네 살집인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네가 뭘라도 마련해라. 나무를 마련하든지 땅을 마련하든지 돌을 주워 오든지 준비해놓고 제가 돌을 이만큼 주워다 놨고 나무를 이렇게 마련해놨고 땅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시멘트도 없고 철근도 없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짓자. 이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절대로 동네 재료를 가능하면 사라. 기술도 동네 기술을 사라. 그럼 사람들이 선생님 JTS가 집 지어주는데 집이 모양이 깨끗해야지 남이 보면 욕합니다. 야, 기술자 데려다가 집 지어주면 집 고장나면 누가 고치노? 주거 기술로 동네 기술로 지어야 고장나면 동네 사람이 고치고 동네 재료를 구해가 해야 고장나면 재료 대체가 가능하지. 플라스틱이다 뭐다 관오라 뭐 그거 사줘야 되잖아. 또 뭐 고장났으면 또 사주고 뭐 고장나면 또 사주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자립에도 지장이고 도로 운반하니까 연료 많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거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거 조금 도와준다.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도와준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조금 기다리면 큰 문제 없다. 너가 조급해가지고 제가 코에카 돈을 받다가 안 받은 이유가 1년 만에 다 해야 돼. 근데 주민들하고 합의했는데 주민들이 일을 안 해버려. 그럼 1년 만에 집이 안 지어져. 그러면 코에카에서 문책을 해. 그러니까 막판에 연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노동자 데려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왜? 이거를 돈을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 한 몇 번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해야 네 안 지어? 오케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3년을 꿇어도 좋다. 네 할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외부 지원금을 안 받는 이유가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두서 없는 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저희는 수행자다. 수행자들이 모여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주는 건데 너무 많이 욕심내가 도와주려고 하지 말자. 난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못 다닌 건 돕자. 나는 옷 입고 있으니까 옷 벗는 건 돕자. 내 건강하니까 아픈 사람 돕자. 집에 사니까 집 없는 사람 돕자. 이 정도로 좀 가볍게 생각하고 해보자. 이런데 일을 하다 보면 안 돼요. 우리 필리핀 제가 보는데 필리핀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일을 하다가 막 잘 안 되면 그냥 해치워버려요. 기술자 데려가 노동자 데려가 막 그냥 해치워버려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또 어느 정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현주 회장님은 효과적으로 안 한다고 나한테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데 왜 그 엉뚱한 거 갖고 고집을 해가지고 일이 안 되도록 하고 속도가 안 되도록 하느냐. 그런데 다 지 생긴 대로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그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이런 효과적인 방식도 도입되겠지만 저는 너무
크게 하는 것을 욕심내지 말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작은 돈도 효과적으로 써지는 이런 방식으로 JTS가 앞으로도 나가면 작은 규모지만은 우리 사회에 좀 유의미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